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건보 2020년 상반기 자소서가 드디어 떴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1번부터 살펴볼 건데, 1번 자소서 항목의 제일 핵심 키워드는 공동 작업이거든요. 공동 작업에 성과를 냈던 경험인데, 내가 어떤 것을 해서 성과를 내기까지 어떤 부분을 중시하는지를 일단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배경 설명은 간략하게니까 패스를 할게요. 중요한 거는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관철시켰던 부분이 무엇이느냐,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팀 협력 사항을 팀 협업을 하셔가지고 어떤 성과를 냈을 때 그 안에서 상대방과 의견이 좀 다를 때 나의 생각을 좀 관철시켰던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관철시키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관철시키다가 사전적 정의가 뭐냐고 하면 그 의견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끝내 이루다예요. 이게 관철시키다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의 항목, 요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구성 비율 자체는 요걸 참고해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근데 어디에나 마찬가지지만 자소서 항목에 어떤 경험을 이야기해 달라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 안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서 나왔던 결과물, 이 과정 자체가 좀 돋보여야 된다는 점 좀, 근데 내 이 행동을 설명을 하시기 전에는 이 항목을 이 건보에서 왜 물어봤을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건보에 가시게 되면은 만나실 거잖아요. 내부적으로도 당연히 팀 동료도 만나실 수 있고, 그리고 상사분과도 또 이제 다른 부서와의 또 이런 만남도 있으실 텐데, 내부적으로도 만나지만 당연히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많은 민원인들을 또 다루시게 될 거예요. 내가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나의 의견, 나의 의사로 이렇게 설득을 시킬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의 노하우를 좀 말씀드렸으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항목에서 제일 크게 물어보는 거는 사실 이거예요. 팀 내 공동의 목표를 정해서 팀원과 뭔가를 할 때 성과를 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아신 상황에서 내가 어떤 업무를 맡을지, 어떤 목표가 있는지를 좀 먼저 체크를 해보세요. 각각. 그리고 그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어떤 행동이 돋보일 수 있었는지, 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관철시키다라는 부분을 좀 핵심으로 좀 보다 보면, 상대방에게 나의 주장을 뭔가 설득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설득에 대한 부분도 좀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상대방이 노라고 하는 거를 나는 예스라고 해서 바꿔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을 하는지 이런 부분은 좀 분명히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에피소드를 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예시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내가 이런 공동의 목적을 지닌 그런 새로운 팀원들과 이렇게가 구성이 돼서 어떤 특정 프로젝트의 성과를 달성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결과물까지 해서 어떤 배경사항은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하거든요. 이 정도면 그냥 깔끔해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모였던 이 구성원들이랑 그 결과물, 그 지금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내가 가장 중요시했던 나의 생각,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무엇이다? 나의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느냐? 이 부분을 앞쪽에 두 갈씩 형태로 반드시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가장 중요시했던 그 부분이 딱 이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소재로 적어주셔도 돼요. 협업의 가장 중요한 무엇, 이런 식으로 좀 적어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뜻으로 이렇게 모였던 구성원들이었는데 이런 난제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철시키다라는 사전적 정의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해서 별평탄하게 협업했다. 이거는 물론 그것도 훌륭한 일이긴 한데 뭔가 메시지나 이런 걸 전달하기에는 좀 부족하거든요. 좀 힘들지만 과거에 좀 가치관이 달랐던 팀 구성원끼리 모여가지고 내가 뭔가 같은 일을 했는데 다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뭔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발생이 된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A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B. 그러면은 내가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따라주지 않아서 뭔가 이렇게 난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을 설득했느냐라고 해서 내 주장이 확실하다는 또 근거를 제시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근거로 이 사람한테 제시를 해서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그렇게 수긍하게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의 소재를 좀 택하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설득하기까지의 그런 과정,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가미한다고 하면
좀 내용이 좀 재미있을 거예요. 그냥 밋밋한 것보다는 사실 그게 더 권해드리니까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장애물 좀 이런 부분을 넣으시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나의 의사, 나의 의견을 관철시켰는지에 대한 게 반드시 자세하게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이거를 꼭 말씀을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셔가지고 팀 전체에 어떤 분위기, 어떤 영향을 미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과물, 처음에 말씀하셨던 성과물 있죠? 이 성과물이 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꼭 입사 후 이런 거 얘기 안 하셔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팀 협업을 할 때 건보에 들어가서죠. 팀 협업을 할 때 내가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은 마지막에 한번 재주장으로 자소서에서 마무리로 좀 넣어주시는 거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1번 항목은 그렇게 뭐 어렵지가 않은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되게 한없이 헤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한번 드리면 공동 목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팀 협업 사항, 당연히 처음 만났던 처음 팀 구성원으로 그 팀 멤버들과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었던 사연, 그리고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내 주장으로 상대방을 어떻게 이해시켰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의 과정, 설득하기까지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꼭 이 부분을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나의 생각을 남에게 관철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번은 간단하게 끝날 거예요.